자, 이번에는 디시전 트리의 그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시전 트리의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분류 나무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의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면 이제 리그레션 트리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얘기가 좀 있는데요. 리그레션 트리를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와 리그레션 트리 둘 다의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디시전 트리가 조금 단점도 있어가지고 어떤 이 단점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토픽으로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습니다. 그죠? 임퓨리티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엔트로피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정보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즉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이 패턴 리코그니션, 뭐 머신러닝 이쪽 필드에서 이런 어떤 개념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초적으로 이 인포메이션 시어리에 들어있는 몇 가지 용어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엔트로피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리그레션 트리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와는 다르게, 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웨이트와 이어, 자동차의 이어가 있고, 이 타겟 값이 뭐 fewer 뭐 efficient 하냐, 뭐 연료의 효율이 좋으냐 안 좋으냐, 노란색 까만색 두 개의 클래스, 즉 두 개의 부류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부류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알아맞히겠다는 게 아니고, 뭔가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숫자가. 그래서 이 숫자를 이제 미래에 프리딕션 하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자동차가 이렇게 쑥 들어오면 여기 무슨 값이 있을 때 이게 뭐냐, 이거 알아맞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요걸 웨이트를 x1이라고, 스몰 x1이라는 베리어블이 있고요. 여기를 x2라고 이제 부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x1이고 얘가 x2인데요. 자, 여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것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지난번처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한번 잘랐다고 칩시다. 만약에 아니 뭐 왜 여기서 안 자르고 왜 여기서 안 자릅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잘랐다 한번 쳐보죠. 자,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리전이 이렇게 생긴 거고, R1, R2, R3. 만약에 여기 있는 만약에 새로운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들어온다. 만약에 새로운 놈이 여기 내가 V라고 쳐놓은 게 여기 이제 그 V 값이고 여기 V 값이어서 여기 하나 들어왔다. 그럼 얘를 이 타겟 값을 뭐라고 예측할 거냐? 자, 이런 질문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만약에 20이고 얘가 30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 그래요. 이 둘의 평균 20 더하기 30을 2로 나눈 25라고 예측을 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를 나중에 25라고 예측을 하자. 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은 트리의 구조는 하나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트리 구조와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 자, 이런 질문을 왜 하필이면 이렇게 뭐 3027로 했느냐, 뭐 왜 77.5로 했느냐, 왜 이번에 웨이트를 먼저 했느냐, 뭐 이런 질문이겠죠. 자, 그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거 지금 제가 아까 리전을 나눴는데 좀 다른 리전을 나눈 결과를 한번 이따 봅시다. 만약에 x1과 x2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x1에 제일 처음에 t1으로 한 거 보니까 먼저 이렇게 잘랐네. 이게 잘라가지고 두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두 구간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딱 나눠졌냐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인데 요렇게 딱 나눠서 그냥 여기가 r1, r2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 다음에 이쪽 이제 트리의 구조로 나타내면 요 왼쪽 그림 보시면 여기 이제 원래 노드가 있는데 노드에서 yes, no 가가지고 여기 노드가 있고 여기 노드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노드가 있고 이게 이제 터미널 노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터미널 노드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쪼개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는 여기서 또 세로로 쪼개고 또 쪼개고 뭐 이렇게 하면 질문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x1을 기준으로 x1이 여기가 이제 t1이라는 값이네요. 여기 보니까 t1으로 쪼갠 거야. 왜 이렇게 쪼갰냐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겁니다. Our goal is to find the boxes R1부터 RJ까지 그 region을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 하니까 J가 2겠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 거야. That minimizes RSS라고 하는 수학식. 이 RSS가 뭐냐면 이제 full sentence로 적으면 residual sum of square예요. sum of square인데 residual을 sum of square였다. 자, square 2승을 취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승을 취한 거고요. sum을 했다. 다 더했잖아. 뭔가를 다 더하고 있어요. 뭐를? residual이 뭐냐면 이 밑줄 친 게 residual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걸 이제 잔차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쪼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면 여기에 뭐 여기 내가 좀 작게 쓸게요. 자, 여기를 R1 영역이고 R2 영역이면 여기에 띵띵띵 세 개가 있고 여기에 뭐 띵띵 두 개가 있다. 인풋 벡터가.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0이고요. 얘는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얘는 25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면 자, 그러면 이 나중에 새로운 것이 R1 region에 왔을 때 요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나중에 예측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 개의 값의 평균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25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25를 지금 y hat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y hat. R1에 있는 y hat. 그 다음에 이 yi는 여기 지금 20, 30, 25라고 표현했던 얘를 yi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i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rj 지금 r1이기 때문에 r1에 포함된 그런 것들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음 수학식을 계산하라는 거지. 그 말은 뭘까요? 이게 지금 평균이잖아. 이게 지금 y hat인데 각각의 y 값과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y의 평균과 같으니까 일종의 분산을 측정한 거네. 즉 variance를 측정한 거야. 이 개념은 미니마이즈 한다. 이 개념이나 variance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크게 흩어져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특별히 할 이유가 없고 되도록이면 20, 30, 25 이런 숫자들이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그렇게 구분을 하자는 거지. 자, 그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요 지금 앞에 있는 요까지 하면은 어느 특정한 region에 대한 얘기고 지금은 region이 두 개니까 J가 이제 2인 경우가 들어가면 두 개를 다 더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요 수학식을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식이 가장 작아지도록 하는 후보 질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후보 질문은 어떻게 생성하는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얘기할 때 했습니다. 우리 한 20개의 후보 질문이 생성되는 예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 모든 후보 질문들을 다 각각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장 작아지는 후보 질문을 하나 선택해. 그게 바로 질문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측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는 y1 나중에 그 평균 hat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평균 값을 이용할 거거든. 여기는 y2바, y3바, y4바, y5바를 가지고 우리가 프리딕션 값이라고 내놓겠죠. 이걸 좀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요 그림하고 똑같은 상황을 이 3차원 공간에 했는데요. 자, 이쪽이 이제 y
바가 되는 거야. 그래서 x1, x2가 이럴 때 지금 보니까 R3 리전이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정도 높이가 되는, 그죠? 요 정도가 지금 이제 Y3 바인가 보죠. 지금 그림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디시전 트리는 이렇게 그냥 계속 이게 직선을 긋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영역이 설정되고 그 영역에서 지금 어디가 제일 높냐면 여기가 제일 높네요. 여기가 지금 요 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면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면이 지금 높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면이 높고 그 다음에 요 면이 제일 낮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측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자, 이해가 설명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디시전 트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시전 트리는요, 좋은 점이 피처에 대한 제약이 별로 없어요. 즉 이게 뭐 매트릭이냐, 난 매트릭이냐, 뭐 캐테고리칼이냐, 이게 지금 x1, x2, x3 이거 말하는 거지. 이제 xd 차원이라면, 자, 트랜스포즈 x 벡터, 자, 이런 것들, 이 x가 뭐냐에 제약이 없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도 돼요. 자, 그래서 계량, 비계량, 뭐 컨티뉴어스한 값이냐, 뭐다 캐테고리칼한 값이냐 다 섞여 있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생각외로 많은 클래시파이어들이, 즉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나 혹은 뭐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 x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컨티뉴어스인 값만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오리지널한 x를 그대로 사용해도 돼. 즉 전처리 과정이 불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노멀라이제이션 할 필요 없다. 여기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xi란 요놈의 평균을 뭐 0으로 만들고 뭐 분산을 1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변수로 탄생시키는 거지. 그래야지 어떤 스케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 이 디시전 트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통계적인 가정도 없어. 그래서 비모수적인 방법, 난 파라메트릭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아무 통계적인 가정도 없고 스케일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분류 결과가 해석이 가능해.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를 만들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질문들을 따라가면 어느 특정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우리가 이제 어떤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나중에 강의하면 아시게 될 텐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이 안 돼. 그냥 결과만 있을 뿐이고 정확도만 높을 뿐이지 왜 그랬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식의 작업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뭐 계산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앞에서 지난 시간에 강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나무가 너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프루닝을 하겠다는 건데, 자, 이게 왜 프루닝을 하느냐? 프루닝을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가 언제 커질까요? 그래요. 그 각각의 노드에서 불순도가 제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즉 완벽하게 분류하고 예측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나무가 커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긴 해야 돼요. 나무를 너무 크게 하면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도 뭐 프리 프루닝, 포스트 프루닝이 있는데, 프리 프루닝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나무를 쭉 만들어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여기서 일로 갈 거냐 말 거냐, 밑에 단계로 또 파티션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을 할 때 먼저 불순도의 감소량, 즉 인포메이션 게인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미리 우리가 어떤 임계값을 스레시홀딩 밸류를 딱 정해놔. 0.2보다 작으면 하지 마라. 여기서 스탑 하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룰이에요. 그렇게 해도 나무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어떤 거 있냐면은 사실은 그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다시 사실은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게 뭐 갑자기 뭐 5.3 이렇게 커질 수도 있거든. 근데 이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저 수평선 넘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호라이즌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그 뒤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을 배제하는 좀 약점이 있겠죠. 반면에 포스트 프루닝은 먼저 갈 때까지 계속해서 뭐 이까지 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치자. 완전 불순도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왔는데 마장의 불순도가 여기서 그 다음으로 쪼갤까 말까를 했는데 이게 더 이상 불순도의 개선이 없잖아요. 없으면 이미 여기서 이미 만족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먼저 완벽하게 트리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를 자르는 거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포스트 프루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아니고 이런 접근 방식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시전 트리의 약점인데요. 자, 위크니스인데 되게 불안정해요. 자, 인스테이블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의 인풋 벡터가 약간 새로운 게 한두 개 추가돼 가지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트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질문을 제일 처음에 이 루트 노드가 있고 제일 첫 번째 쪽에는 이 질문도 뭐 x1은 뭐 6이냐 이거 yes no 물어봤다가 이거 이러냐 물어봤는데 만약에 몇몇 인풋 벡터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 바뀌더라도 이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니까. 이 질문이 뭐 x2가 5와 같냐 안 같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그 이후에 쪼개지는 트리 구조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되게 불안정하다. 자, 이런 단점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으로 이제 탈바꿈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요. 제가 좀 이따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디테일한 설명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강좌에서.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결정 트리 학습은요. 그리디 알고리즘이야. 이것도 약점이지. 자, 그리디 알고리즘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한번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즉 글로벌 옵티멈을 보장하지를 못해. 그냥 내 주어진 환경, 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그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다시 하고 이런 거지. 즉 로컬 옵티멈을 찾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약점이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지금 약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질문 생성 시 다수의 특징을 또 사실은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질문 하나를 했잖아. 변수 하나, 피처 하나만 사용해 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지. x1이 6이고 그리고 x2가 뭐 5보다 크냐?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면 이리 가라. 원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면. 예. 그래서 가능도 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죠.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또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자주 쓰는 게 사실은 이제 카트라고 하는 놈이에요. 자, 이 카트를 제가 여기 지금 네 군데나 썼는데 왜 자주 쓰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쪽이 목표 변수니까 y고 이쪽은 설명 변수니까 뭐 x1 뭐 xd 같은 애들이야. 자, 그런데 이 y가 범중이라는 얘기는 카테고리칼이라는 얘기지. 네, 카테고리칼한 데이터니까 이 문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는 수치형이니까 자, 이거는 컨티뉴어스한 뉴메리칸 값이란 얘기네. 컨티뉴어스라고 적읍시다. 이거는 이제 리그레션 트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x도 x가 카테고리칼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적을게요. 이쪽은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일 수 있습니다. 자, 카트라는 게 뭐냐면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여기서 CART를 모아서 카트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도 되고 리그레션도 된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카트가 있는데 이 카트가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도 다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도 캐테고리컬한 독립 변수, 컨티뉴스한 거 막 다 있어도 다 사용 가능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카이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 4.5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제약이 있죠. 예, 제약이 있어서 그냥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차이가 난다. 얘가 차이가 어떤 거냐면, 불순도를 측정할 때 뭐 엔트로피를 쓸 거냐, 지니 인덱스를 쓸 거냐, 뭐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쓸 거냐, 뭐 또 다른 걸 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좀 종류가 달라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뭐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를 말하는 거고, 이산형 목표 변수니까 연속형 목표 변수는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이드, 카르트, C 4.5 이런 것들이 그 불순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수가 다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리그레션 할 때는 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요 세 가지가 다 요건 아니네요. 요거하고 뭐 또 하나 더 했죠? 그래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예.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이라는 걸 설계했는데, 자, 요렇게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이런 특징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게 전부 다 디시전 트리예요. 디시전 트리인데 이게 이제 약점이 좀 있죠. 뭐 불안정하고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막 이런 불안정한 게 있어서 자, 후속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름만 소개하고 자세한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익스텐션들은 기본적으로 앙상블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앙상블이라는 개념. 앙상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디시전 트리면 디시전 트리, 뭐 뉴럴 네트워크이면 뉴럴 네트워크, 서포트 벡터 머신이면 서포트 벡터 머신, 뭐 KNN이면 KNN, 여러 가지를 다 이용하고 그 결과물을 앙상블이란 말은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일종의 보팅의 형태, 즉 투표의 형식으로 어느 특정한 observation이 결과가 뭐다, 이런 걸 클래시파이도 하고 뭐 프리딕션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제는 제가 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제가 다른 여기 있는 몇 가지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방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지금 랜덤 포레스트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앙상블, 여기도 앙상블. 그러니까 지금 랜덤 포레스트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앙상블 방법을 이용해. 자, 그런데 두 가지의 핵심 아이디어가 있어. 배깅이란 아이디어와 랜덤 서브스페이스라는 아이디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배깅이 뭔지도 모르고 랜덤 서브스페이스가 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만 한 말씀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실은 앙상블이란 방법이 바로 이 배깅이 한 종류야. 배깅이라는 것은 bootstrap aggregating의 약자야. 그럼 bootstrap은 뭐냐? aggregating 한다는 건 뭐 모은다는, 합친다라는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풋 벡터가 여기 뭐 이렇게 뭐 인풋 벡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부트스트래핑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만약에 n 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또 n 개를 뽑는다. n 개를 뽑는데 여기서 하나 뽑아서 집어넣고 보고 다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집어넣는 것을 with replacement, 즉 복원한다 그래. 복원 추출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집어넣고 다시 숫자 다시 컴백 집어넣고
그 다음 또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n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또 해.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캐피탈 B개, 부스트래핑의 B자를 써가지고 캐피탈 B개를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데이터 셋이 뭔가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셋을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데이터 셋으로 또 만들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 칩시다. 이런 게 몇 개 나오겠어요? 트리가. 캐피탈 B개가 나오겠지. 즉 부트스트래핑을 해서 트리를 만들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각각의 트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면, 테스트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이 트리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리그레션도 해. 만약에 이 세 개다.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y 미래의 y가 얘는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얘는 오메가 1이라는 판단을 했고 얘는 오메가 2라고 판단을 했고 얘가 오메가 1이라고 판단했으면 얘는 최종적인 y 햇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1이 두 번이고 2가 하나니까 여기 오메가 1이라고 판단을 답을 하자는 거예요. 일종의 보팅이죠.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캐피탈 B개를 투표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 아이디어가 바로 부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이에요. 부스트랩을 해서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든 다음에 애그리게이팅 다 합치겠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1번 질문은 끝난 거야. 자,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사항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1번 애그리게이팅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다야. 자, 그럼 애그리게이팅의 아이디어는 제가 지금 배깅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랜덤 서브스페이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느 한 부스트랩 샘플을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여기 딱 쪼갤 때 여기서 원래 이 데이터가 만약에 x 벡터가요 x1, x2, xd개까지 있으면 원래는 여기서 이 모든 x1, x2, xd의 변수 모두를 다 이용해서 후보 질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후보 질문을 만들 때 몇 개만 샘플로 이게 뽑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개만 뽑았다. 그러면 여기서 x1하고 x2하고 xd 번째 것만 가지고 후보 질문을 만들라는 얘기야. 매번 쪼갤 때마다 랜덤하게 이 피처들을 뽑겠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랜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아이디어가 바로 2번 랜덤 서브스페이스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좀 더 제너럴한 결과물이니까 제너럴라이즈 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너무 오버피팅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주 뭐 오버피팅을 피하면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정확도가 향상되더라. 이런 연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아이디어를 합친 거니까 이 랜덤 두 번째 랜덤이라는 제목과 배깅이 뭐예요? 배깅이 지금 여러 개의 트리를 모은 거니까 트리가 여러 개 있으면 숲이 되잖아. 자, 그래서 forest라는 말을 붙였던 거예요. 좋습니다. 요까지. 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이게 이제 그 카트를 만들었던 학자가 그 똑같은 사람이 이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방법.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현실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앙상블이라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배깅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부스팅이라는 방법입니다. 부스팅은 제가 자세히 지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부스팅이란 말이 있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배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부스팅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앙상블을 하면 이제 GBM,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독특하게 붙였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정확도가 높은데 이게 컴퓨팅 타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확도는 높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이제 불편함이 있었다.
나중에 엑스트라 그레디언트 부스트로 이걸 좀 개선시켜. GBM의 좀 확장형이라 부르면 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이것보다 더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 또 라이트 GBM이라고 한 거 보니까 컴퓨테이션 타임이 상당히 줄어드나 보네요. 그래서 약간 알고리즘이 변하면서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스태킹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스태킹은 뭐 앙상블의 앙상블 이렇게 불립니다. 이 앙상블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뭘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또 다시 앙상블의 아이디어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진짜 연구를 할 때 어느 특정 실제 데이터를 풀어서 진짜 정확도를 높이고 싶을 때 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면 마지막 되겠죠. 이제 정보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아이디어는 자, 정보 디시전 이론은 트리, 즉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그다음에 정보 이론은 리그레션 제가 트리를 잘 이해하시면 자 이게 따라 다음 시간에 하면서 이해하는데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